여러분은 혹시 텃밭에 오이를 심었다가 얼마 자라지도 못하고 노랗게 말라 죽거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열리지 않아 실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껏 수확한 오이가 너무 써서 한 입 먹고 뱉어버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을 싱싱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마법의 공간으로 바꿔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저렴하게 사는 오이지만 직접 땅에 심어 기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이 농사를 망치는 진짜 이유는 벌레나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이를 심기 전 땅속에 만드는 작은 공간 구덩이를 잘못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작고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크고 맛있는 오이를 수확하는 텃밭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흙 묻은 장갑을 끼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오이 농사 실패담이 있다면 댓글로 먼저 공유해 주세요.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키울 이 까다로운 친구, 오이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는 원래 덥고 습한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서 태어난 식물입니다. 이 말은 즉 오이가 따뜻한 온도와 풍부한 물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죠. 오이의 몸통은 무려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대식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물을 그토록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순술 쉬지 못해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수가 완벽하게 되면서도 수분은 촉촉하게 머금고 있는 마치 마법 같은 흙의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만 오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오이의 특성을 알고 짚이나 마른 풀을 이용해 땅의 환경을 조절해 왔습니다. 현대의 텃밭 농사에서도 이 기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이의 고향과 같은 따뜻하고 포근하며 영양분이 넘치면서도 숨쉬기 좋은 완벽한 지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완벽한 구덩이의 정체입니다. 오이를 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완벽한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하는 4월 초가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서둘러 씨앗이나 모종을 사들고 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이는 추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열대 출신입니다. 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늦은 봄서리가 내린다면 정성껏 심은 어린 오이는 단 하룻밤 만에 까맣게 얼어 죽고 맙니다. 달력의 날짜만 믿고 심는 것은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기의 온도가 아니라 땅의 온도, 즉 지온입니다. 오이가 스트레스 없이 뿌리를 뻗으려면 흙의 온도가 최소 15도에서 20도는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 손가락을 흙 속에 깊이 찔러 넣어보세요. 차가운 기운 대신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보통 5월 초순에서 중순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늦게 심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가운 땅에 일찍 심어 한 달 동안 오이를 덜덜 떨게 만드는 것보다 푹 따뜻해져진 땅에 늦게 심는 것이 성장 속도를 훨씬 폭발적으로 만듭니다. 따뜻한 흙을 만난 오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풍경의 첫걸음입니다. 심을 시기를 정했다면 이제 씨앗을 직접 뿌릴 것인지 아니면 모종을 사서 심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씨앗 파종은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씨앗부터 직접 싹을 틔우면 뿌리가 밭의 흙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병충해에 훨씬 강한 튼튼한 어른 오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들이나 벌레들이 어린 떡잎을 갉아먹을 위험이 아주 큽니다. 반대로 모종을 심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미 온실에서 한 달 정도 건강하게 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훌쩍 앞당길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심자마자 바로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죠. 하지만 모종은 가격이 비싸고 옮겨 심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치면 몸살을 심하게 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텃밭 경험이 많고 넓은 면적에 심는다면 씨앗 파종을, 주말 농장에서 적은 수량을 빠르게 키워 먹고 싶다면 모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흙 만들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오이 재배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밭의 조건에 맞는 첫 출발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밭으로 가볼까요?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은 바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명당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이는 햇빛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일조량을 요구합니다. 하루 종일,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쏟아지는 곳이어야 오이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여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 그림자가 지거나 큰 나무 아래에 오이를 심는다면 잎은 창백해지고 열매는 기형으로 굽어지거나 아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바람의 길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 잎의 이슬이 빨리 마르고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처럼 너무 강한 바람이 바로 들이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오이의 덩굴과 넓은 잎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베테랑 농부들은 오이밭 주변에 옥수수처럼 키가 큰 작물을 심어 자연스러운 바람막이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빛과 바람, 이 두 가지 자연의 조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을 찾는 것. 이것은 아무리 좋은 비료를 쏟아부어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밭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하루 중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가만히 서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했다면 드디어 땅을 파고 거름을 넣을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수확량을 5배로 뻥튀기 하는 진짜 비밀 구간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흙을 대충 뒤집고 바로 오이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왜 안 자라냐고 한탄하시죠. 오이의 뿌리는 얕게 그리고 아주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심을 자리는 그저 얕은 홈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넓고 깊은 럭셔리 스위트룸을 지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삽을 들고 가로 30cm, 세로 30cm, 그리고 깊이도 30cm 정도 되는 넉넉한 구덩이를 파주세요. 흙이 단단하다면 더 넓게 파서 흙을 부드럽게 부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파는 이유는 이 공간 안에 오이가 평생 먹고 살 도시락, 즉 밑거름을 층층이 채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구덩이에 거름을 뭉쳐 넣으면 뿌리가 숨을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넓게 판 구덩이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작은 저수지 역할도 하고, 뿌리가 단단한 흙벽에 부딪지 않고 사방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줍니다. 구덩이를 넓고 깊게 파는 것은 조금 힘든 육체 노동이지만 이 작은 수고로움이 몇 달 뒤 엄청난 양의 오이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넉넉하게 구덩이를 파보세요. 구덩이를 팠으니 이제 그 안을 맛있는 영양분으로 채울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밑거름은 주로 가축의 똥과 톱밥 등을 섞어 만든 퇴비를 말하죠. 소똥으로 만든 우분, 닭똥으로 만든 개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피해야 할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완전히 썩지 않은, 즉 미숙 퇴비를 밭에 바로 넣는 행동입니다.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덜 익은 퇴비를 땅에 넣고 오이를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퇴비가 땅속에서 뒤늦게 썩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동시에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합니다. 연약한 오이 뿌리는 이 뜨거운 사우나와 유독가스 속에서 글자 그대로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가스 피해라고 부릅니다. 잎이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타들어가며 말라 죽는다면 10중 8구 이 가스 피해입니다. 따라서 퇴비는 반드시 냄새를 맡았을 때 흙냄새나 향긋한 쑥냄새가 나는 완전 부숙 퇴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퇴비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오이를 심기 최소 2주일 전, 넉넉 잡아 한 달 전에 미리 구덩이에 퇴비를 흙과 섞어 넣고 물을 흠뻑 주어 땅속에서 가스가 다 날아가도록 숙성시키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 숙성 기간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오이 농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숙성된 퇴비가 준비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퇴비를 구덩이에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그냥 한가득 부어버리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바로 샌드위치 기법 혹은 레이어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구덩이 맨 바닥에 먼저 파낸 흙을 살짝 깔아줍니다. 그 위에 준비한 부숙 퇴비를 두세 삽 넉넉히 넣고 주변의 흙과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이때 숟가루나 재가 있다면 한 줌 섞어주면 포양 살균도 되고 뿌리 발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거름과 흙을 섞은 층 위로 아무것도 섞지 않은 맑고 깨끗한 흙을 약 10cm 두께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오이 모종이나 씨앗이 이 맨 위층 깨끗한 흙에 심기기 때문입니다. 처음 돋아난 아주 어리고 연약한 뿌리가 독한 거름 덩어리에 직접 닿으면 비료 피해를 입고 까맣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부드럽고 안전한 흙을 두고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튼튼해진 다음에 스스로 땅속 깊이 뻗어내려가 그 아래에 숨겨둔 영양분 창고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오이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밥상입니다. 층층이 흙을 덮으면서 오이가 튼튼하게 자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구덩이를 흙과 거름으로 샌드위치처럼 채워 넣었다면 이제 씨앗이나 모종을 심기 전 마지막이자 가장 환상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심기 직전에 구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는 물반죽 작업입니다. 흙을 다 덮어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조리개로 물을 흠뻑 아주 깊은 곳까지 젖어들도록 뿌려줍니다. 표면만 젖는 것이 아니라 흙이 물을 흠뻑 먹고 가라앉을 때까지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겉흙이 찰흙처럼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심은 후에 물을 주지 않고 심기 전에 물을 줄까요? 씨앗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고 나서 물을 위에서 확 부어버리면 흙이 푹 꺼지지면서 씨앗이 너무 깊숙이 파묻히거나 모종의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또한 마른 흙 속에 심어진 뿌리는 겉에서 주는 물만으로는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심기 전에 미리 땅속 깊은 곳까지 물기를 만들어 촉촉한 진흙 침대를 만들어 놓으면 식물은 심어지자마자 모세관 현상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수분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마라토너에게 시원한 이온 음료를 바로 쥐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활력을 줍니다. 물이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잠시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자, 이제 밭의 침대 세팅이 끝났으니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이 씨앗은 껍질이 제법 단단한 편입니다. 마른 씨앗을 바로 흙에 던져 넣으면 싹이 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흙 속에서 썩어버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파종 하루 전날 밤 얕은 접시에 미지근한 물을 담고 씨앗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푹 담가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빨아들여 통통해진 씨앗을 젖은 수건이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따뜻한 방바닥에 하루 이틀 정도 둬두면 씨앗 끝에서 하얗고 귀여운 꼬리 같은 뿌리가 빼꼼히 고개를 내밉니다. 이것을 최하 파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싹을 미리 틔워서 밭에 심으면 불량 씨앗을 걸러낼 수도 있고 발화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싹이 튼 씨앗을 들고 밭으로 갑니다. 미리 물을 흠뻑 주어 촉촉해진 흙에 손가락으로 약 2cm에서 3cm 깊이의 얕은 구멍을 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씨앗은 뾰족한 뿌리가 위를 향하게 심어야 할까요? 아래를 향하게 심어야 할까요? 정답은 눕혀서 심는다입니다. 세워서 심으면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씨앗을 편안하게 눕혀주고 그 위에 부드러운 흙을 살짝 덮어줍니다. 씨앗을 덮을 때 주의할 점은 절대로 흙을 손바닥으로 꾹꾹 힘주어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혹은 흙을 단단하게 고정하겠다고 발로 밟거나 손으로 꽉꽉 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오이 씨앗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한 행동입니다. 흙이 진흙 눌려 공기 구멍이 사라지면 싹이 흙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씨앗 위에는 부드러운 흙을 살살 흩뿌리듯 덮어주고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톡톡 두드려 흙과 씨앗이 살짝 밀착되게만 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모종을 심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모종 포트에서 식물을 꺼낼 때 줄기를 잡아당기면 절대 안 됩니다. 포트 바닥을 살짝 주물러서 흙 전체가 부서지지 않게 한 덩어리로 쏙 빠지게 해야 합니다. 하얗게 엉켜있는 모종의 뿌리는 갓난아기의 손가락보다 연약합니다. 이 뿌리 덩어리가 깨지면 오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미리 파놓은 촉촉한 구덩이에 모종 흙덩어리를 그대로 얹어놓고 주변의 흙을 끌어모아 포트 안의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가 평평하게 같아지도록 살살 덮어줍니다. 모종의 줄기 부분이 땅속으로 깊이 묻히게 덮으면 줄기가 썩어버리는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으니 꼭 원래 심겨있던 높이만큼만 덮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이를 심는 위치, 즉 지형의 형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오이가 물은 좋아하지만 배수가 안 되면 썩는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기도 하지만 끔찍한 장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평한 땅에 오이를 심어 놓으면 장마철에 밭 전체가 늪으로 변하고 오이는 일주일 만에 전멸하고 맙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한 절대적인 비법이 바로 두둑 만들기입니다. 두둑이란 흙을 긁어 모아 20-30cm 높이로 길게 산맥처럼 쌓아 올린 언덕을 말합니다. 두둑과 두둑 사이에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깊은 고랑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높게 솟은 두둑 한가운데에 구덩이를 파고 오이를 심어야 합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빗물은 즉시 고랑으로 빠져나가고 두둑 이쪽의 흙은 촉촉함만 유지한 채 뽀송뽀송오송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둑을 높게 만들수록 흙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초기 성장도 훨씬 빠르고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층이 넉넉해져서 오이가 알아눕는 일이 없어집니다. 고랑을 팔 때 나온 흙을 두둑 위로 얹어주면 두둑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삽질이 조금 고되더라도 장마철에 남들 오이가 다 썩어갈 때 여러분의 오이만 싱싱하게 살아남아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시려면 반드시 두둑을 높게 올리셔야 합니다. 두둑을 만들었다면 그 위를 무언가로 덮어주는 멀칭 작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밭에 가보면 흙 위에 까만 비닐이 덮여 있는 것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멀칭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까만 비닐로 햇빛을 차단하면 오이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못해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둘째는 수분 유지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추대 흙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고 흙 속의 습기를 꽉 잡아줍니다. 셋째는 빗물에 흙이 튀어 오이 잎에 묻는 것을 막아주어 각종 전염병을 예방합니다. 오이 농사에서는 보통 검은색 비닐이나 가운데만 투명한 배색 비닐을 많이 사용합니다. 투명한 부분으로는 햇빛이 들어가 지온을 높여주고 양옆의 검은 부분은 잡초를 막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만약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꺼려진다면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베어낸 잡초나 짚, 마른 낙엽을 흙 위에 두껍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짚을 덮어주면 통풍도 잘 되고 나중에 썩어서 훌륭한 거름이 됩니다. 단, 씨앗을 갓 파종했을 때는 싹이 햇빛을 보고 올라와야 하므로 구멍 주변을 너무 꽉 막아서는 안 됩니다. 멀칭을 팽팽하게 씌우고 가장자리를 흙으로 단단히 눌러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 비닐 한 장이 오이의 생존율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이제 오이와 오이 사이의 간격, 즉 심는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텃밭은 좁은데 심고 싶은 것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이를 빽빽하게 붙여서 심는 실수를 범합니다. 20cm 간격으로 다닥다닥 심어놓고 수확량이 2배가 될 것이라 기대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한 대실패입니다. 오이는 자라면서 엄청나게 큰 잎을 만들어냅니다. 호박잎만큼 넓어지기도 하죠. 빽빽하게 심어진 오이들은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위로만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잎이 서로 겹쳐 햇빛을 못 받는 아래쪽 잎들은
누렇게 변해 썩어갑니다. 더 최악인 것은 통풍이 전혀 안 되어 습기가 차면서 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린 듯한 흰가루병과 녹균병이 순식간에 밭 전체로 퍼진다는 점입니다. 병든 오이는 쓴맛이 나고 모양이 기형적으로 구부러집니다. 따라서 오이를 심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 사이의 간격을 최소 40cm에서 50cm 이상 넓게 띄워주어야 합니다.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주어야 잎이 사방으로 퍼져 마음껏 햇빛을 샤워하고 바람이 잎 사이를 시원하게 통과하면서 곰팡이 포자를 날려버립니다. 적게 심어서 넓게 키우는 것이 빽빽하게 심는 것보다 결국 총 수확량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역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나 모종을 심고 흙을 살짝 덮어준 후 드디어 마지막 의식과도 같은 첫 물주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심기 전에 구덩이에 물을 흠뻑 주었다고 했죠? 그래서 심은 직후에는 물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직후의 물주기는 수분 공급의 목적보다는 흙과 식물의 밀착을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호스 끝을 잡고 강한 수압으로 콸콸 쏘듯이 물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강한 물줄기는 방금 덮어놓은 부드러운 흙을 다 파헤쳐서 모종의 연약한 하얀 뿌리를 세상 밖으로 발가벗겨 버립니다. 뿌리가 햇빛과 공기에 직접 노출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죠. 물을 줄 때는 반드시 조리개에 아주 부드러운 샤워기 노즐을 달아서 가랑비가 내리듯 섬세하고 살살 뿌려주어야 합니다. 잎사귀 위로도 물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도록 하여 주변 흙이 자연스럽게 모종 뿌리 쪽으로 착 가라앉아 빈틈없는 밀착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흙 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공기 주머니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뿌리가 흙과 완벽하게 스킨십을 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을 다 준 후에는 드러난 흙 표면이 너무 질척거리지 않도록 주변의 마른 흙을 아주 얇게 살짝 흩뿌려 덮어주면 물이 증발하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주는 완벽한 코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밭에 덩그러니 심어진 어린 오이 모종이나 갓 올라온 새싹은 야생의 세계에서는 아주 연하고 맛있는 영양 만점의 간식거리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든 사이 밭에서는 작고 무서운 포식자들의 파티가 열립니다. 바로 거세미 나방 애벌레, 민달팽이, 그리고 새들입니다. 거세미 나방 애벌레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기어나와 모종의 밑동줄기를 칼로 벤 것처럼 싹둑 잘라버립니다. 아침에 밭에 가보면 어제까지 생생하던 모종이 힘없이 쓰러져 있는 참담한 광경을 보게 되죠. 까치나 비둘기 같은 새들은 막 흙을 뚫고 올라온 달콤한 떡잎을 쏙쏙 뽑아 먹습니다. 이런 초기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농사는 시작과 동시에 끝납니다. 이 불청객들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는 간단하고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페트병을 잘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이컵의 바닥을 오려내어 원통형으로 만든 뒤 심어놓은 모종이나 싹 주변을 감싸듯 흙에 살짝 박아 씌워줍니다. 일종의 작은 성벽을 쌓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줄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새들도 컵 안에 갇힌 잎을 쪼아먹기 힘들어집니다. 오이가 자라서 컵 위로 잎을 뻗을 때쯤이면 줄기도 제법 단단해져서 스스로 방어할 힘을 갖추게 됩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오이의 생명을 구하는 최고의 갑옷이 되는 셈입니다. 오이가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덩굴을 어떻게 뻗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샤다르노트 농장에서는 지주대와 오이망을 세워 식물이 위로 타고 올라가게 키웁니다. 이렇게 하면 좁은 면적에 많이 심을 수 있고 채광과 통풍이 좋아지죠. 하지만 오늘은 노지 오이, 즉 그물망 없이 바닥으로 기어가게 키우는 전통적인 포복재배 방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주대를 세우기 힘든 넓은 밭이나 텃밭 가장자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바닥으로 기어가게 키울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오이 열매가 축축한 흙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젖은 흙과 계속 맞닿아 있으면 금방 짓무르고 썩어버리며 흙 속의 병균이 열매로 침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이 줄기가 뻗어나가는 길목을 따라 볏짚이나 마른 풀 혹은 까만 차광막 구직포를 푹신하게 깔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가 풀밭 위를 뒹굴며 깨끗하게 자랄 수 있고 비가 올 때 흙이 열매에 튀는 것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땅바닥으로 넓게 퍼지면 잎이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 한여름 가뭄을 견디는 데 꽤 유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넓게 기어가는 만큼 줄기 사이의 간격을 수시로 정리해 주어 잎사귀들이 서로 엉켜 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교통 정리를 잘 해주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자, 오이가 폭풍 성장하면서 잎을 뻗고 줄기를 뻗다 보면 곁순이라는 것이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원줄기가 아닌 잎 겨드랑이 사이에서 새롭게 뻗어나오는 작은 줄기들을 말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곁순을 그대로 두면 줄기만 수십 개로 갈라지며 정글이 되어버립니다. 에너지가 잎과 줄기를 만드는 데 다 분산되어서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할 오이 열매는 달리지 않거나 달린다 해도 손가락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영양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이의 아랫부분, 즉 뿌리에서부터 5번째 잎사귀까지 나오는 모든 곁순과 작은 암꽃은 보이는 족족 인정사정 없이 똑똑 따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랫부분을 시원하게 이발해 주어야 바람이 쌩쌩 통하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으며 식물이 모든 에너지를 위로 밀어올려 굵고 튼튼한 원줄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5번째 잎 이후부터 달리는 오이들이 진짜 우리가 수확할 크고 탐스러운 녀석들입니다. 어린 곁순을 제거하는 이 작은 꼬집기 작업 하나가 나중에 수확할 오이의 품질과 양을 결정짓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침 일찍 이슬이 맺혔을 때 똑 따주면 상처도 금방 아물어 좋습니다. 비료 주기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밑거름을 듬뿍 주었다고 해서 오이 농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이는 생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밑거름만으로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영양 조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추가로 밥을 주는 웃거름, 즉 추비입니다. 오이가 꽃을 피우고 손가락만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무렵이 첫 번째 웃거름을 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때 복합비료나 질소와 칼륨이 풍부한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료를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오이 줄기 밑동에 냅다 들이부으면 뿌리가 비료에 타서 며칠 만에 노랗게 죽어버립니다. 오이의 잔뿌리는 줄기 끝이 뻗어나간 만큼 땅 속에서도 잎의 가장자리 라인을 따라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는 줄기에서 최소 20에서 30cm 떨어진 곳의 흙을 살짝 파고 묻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 끝 부분이 스스로 비료를 찾아 서서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료를 준 후에는 흙을 덮어 가스가 날아가지 않게 하고 꼭 물을 주어 비료가 서서히 녹아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 20일 간격으로 오이의 상태를 보며 소량의 비료를 챙겨준다면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지치지 않고 오이를 뿜어내는 마법의 나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수확하는 방법과 시기도 오이 농사에서는 놓칠 수 없는 핵심 기술입니다. 오이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완전히 노랗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는 것이 아닙니다. 껍질이 진한 녹색을 띠고 겉면에 오돌포돌한 가시가 까칠까칠하게 살아있을 때, 즉 덜 익은 청춘일 때 따먹어야 가장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오이가 너무 커질 때까지 밭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늙은 오이, 일명 노각이 되어버리죠. 껍질이 질겨지고 씨앗이 딱딱해지며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식물이 이 거대한 열매 하나를 키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그 위에 달리는 새끼 오이들에게 영양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확량이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이는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적당한 크기, 약 25cm 전후가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지런히 따주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작다 싶어서 내일 따야지 하고 미뤄두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것이 오이입니다. 수확할 때는 줄기가 꺾이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반드시 깨끗한 가위나 전지 가위를 사용해 꼭지를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손으로 쥐어뜯다가는 원줄기 전체가 찢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수확할수록 오이는 위기를 느끼고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노력합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오이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텃밭에서 딴 오이를 씹었는데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쓴맛이 났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쓴맛의 원인은 품종의 문제라기보다는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스트레스 때문인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흙이 바짝 말라 뿌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방어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지독한 쓴맛의 정체입니다. 반대로 물을 매일매일 너무 과하게 주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고 병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늪지대가 되어버리죠. 완벽한 물주기 요령은 규칙성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겉흙이 보송하게 말랐을 때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른 시간이나 해가 질 무렵의 서늘한 시간에 물을 흠뻑 땅속 깊숙이 젖도록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찬물을 주면 흙 속에서 물이 끓어올라 뿌리가 익어버리는 찜통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마철 전후로 날씨가 푹푹 찌고 가물 때는 오이가 하루에도 엄청난 물을 퍼마시므로 흙의 건조 상태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물 조절만 예술적으로 잘 해내도 쓴맛 제로의 달콤하고 아삭한 즙이 터지는 최고의 오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과정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가장 흔하고 무서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씨앗 파종 때 잠깐 언급했던 흙을 꾹꾹 다지는 행위입니다. 모종을 심을 때 흙이 흔들린다고 혹은 뿌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바람에 안 쓰러진다고 양손으로 모종 주변의 흙을 체중을 실어 꽉꽉 눌러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치면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영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흙알갱이 사이에 있는 산소를 호흡해야 합니다. 흙을 지시기듯 밟아다지면 공기가 통할 미세한 틈, 즉 때알 구조가 파괴되어 뿌리가 질식사하게 됩니다. 모종이 쓰러질까봐 걱정되신다면 흙을 다질 것이 아니라 물을 흠뻑 주어서 흙이 자연스럽게 물의 무게로 가라앉으며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흙은 스펀지처럼 포근하고 푹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심을 때 손에 힘을 빼고 흙을 아기 다루듯 살살 덮어주는 그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나중에 오이가 뿌리를 수십 갈래로 폭발적으로 뻗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농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숨결을 돕는 섬세한 배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오이 심기의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수확량을 결정짓는 진짜 주인공은 값비싼 비료도 특별한 마법의 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식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깊고 너근 구덩이를 파며 가스 피해 없는 부드러운 흙과 퇴비의 샌드위치를 정성껏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장마도 견디고 무더위도 이겨내며 주렁주렁 열리는 오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법들을 여러분의 텃밭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구덩이를 파고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식탁에는 결코 쓴맛이 나지 않는 수분 가득하고 아삭한 최고의 텃밭 오이가 끊이지 않고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작은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꽈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초보 농부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겪었던 가장 황당하거나 속상했던 실패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그 소중한 경험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속 시원한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